혹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지 않으셨나요? 최근 금융범죄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이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선의로 돌려준 사람까지 피해자가 되는 사례입니다. 이 피해는 특정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 가족 생활비를 관리하는 일반 가정까지 일상에서 계좌를 사용하는 누구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고 송금을 그냥 정리해 주려는 성향을 범죄 조직이 노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악용하는 수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잠시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고 출발해 볼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시는 이영희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장사하면서 받은 매출이랑 개인 생활비를 같은 통장에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자 통장 따로, 개인 통장 따로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녁에 통장 확인하시다가 100만 원이 입금된 걸 발견하셨어요. 단골 손님 중에 외상값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보낸 건가 싶었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자가 온 겁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니 급하게 돌려달라고요. 딸 학원비를 보내려다가 실수했다면서 정말 급하다고 하더래요. 이영희 님도 자녀 키우셨던 분이시니까 그 마음 이해가 되셨겠죠? 바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사흘 뒤에 문제가 터졌어요. 식당 식자재 주문하려고 카드 긁는데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행에 확인했더니 계좌 사용 정지 상태였어요. 급하게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금융사기 연루 의심으로 지급 정지됐다고요? 이영희 님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당장 장사해야 하는데 식자재 값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매출 관리도 못하게 된 거거든요. 더 심각했던 건 신용도 문제였어요. 계좌가 막히면서 자동이체가 전부 끊겼는데 그중에 대출 상환금도 있었던 겁니다. 연체가 되면서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받게 생겼어요. 결국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은행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셨고 실수한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선의가 범죄자들한테 악용당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 6가지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선의로 돌려준 순간 공범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모르는 돈을 직접 이체하는 순간 범죄 자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자금 세탁에 협조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률 해석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간 계좌를 이용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사기꾼들이 직접 돈을 받으면 추적이 쉬우니까 일반인 계좌를 경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인한테 차고 송금이라고 거짓말해서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돌려주는 그 행동이 범죄자들한테는 완벽한 자금 세탁 수단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되시는 김영수님은 차고 송금이라고 믿고 200만 원을 돌려줬다가 조사 대상이 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60대 여성분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전화로 급하다고 하니까 도와준 것뿐인데 경찰 조사받고 은행에서도 의심받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대 직접 송금하지 말고 은행 중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일단 그 계좌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은행에 전화하셔서 차고 송금건으로 중개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식 절차를 밟은 거니까요.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번호 자체가 사기꾼 번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그것도 공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절대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세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당장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다면 바로 돌려주지 않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정말 급하다고 애원하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절대 직접 송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좌 하나가 아니라 전부 묶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내부 지급정지 기준을 보면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해당 명의의 전체 계좌를 일괄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운영 지침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동의 명의 전체 계좌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거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노출될 수 있는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할 때 쓰는 통장,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번호 알려줄 수 있는 통장은 따로 만드세요. 거기엔 큰 돈을 넣어두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생활비나 노후자금은 별도 통장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한번 묶이면 대면 거래만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ATM에서 돈도 못 찾고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만 거래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통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든 돈이 한 통장에 몰려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꼭 하셔야 해요. 세 번째, 신고는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부분인데요. 누군가 여러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신고만 하면 사실 확인 없이 즉시 동결됩니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대응 제도를 보면 신속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 접수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찰청 금융범죄 수사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해당 계좌를 막고 나중에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원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거짓으로 신고해도 일단은 막히는 겁니다. 75세 되시는 박성호님은 정말 억울한 케이스였어요. 허위 신고 때문에 한 달 넘게 통장을 못 쓰셨습니다. 알고 보니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지인이 일부러 허위 신고를 한 거였어요. 박성호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그동안 박성호님이 겪으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사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캡처하고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억울함을 증명할 때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은행 가실 때도 이런 자료들 가지고 가셔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억울하다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증명하고 해제 신청을 해야 해요. 시간만 흘러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막혔다는 걸 알게 되는 즉시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신고만으로도 통장이 묶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면 대응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박형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이건 정말 악질적인 신종 수법인데요. 소액을 일부러 여러분 통장에 입금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서 통장을 묶어놓고 나서 협박하는 겁니다. 신고 철회해 줄 테니까 돈 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범죄 유형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비슷한 유형의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됐어요. 범죄자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실천 방법은 협박 문자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는 겁니다. 그게 범죄의 증거거든요. 스크린샷 찍어서 여러 군데 저장해 두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번 돈을 보내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한 번 당한 사람을 계속 타겟으로 삼거든요. 50만 원 보내면 또 100만 원 요구하고 끝이 없어요. 절대 협박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협박 문자 받으면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무섭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절대 범죄자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면 돈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계좌가 묶였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돈이 소멸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권리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보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 기간 내에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다른 처리가 됩니다. 실천 방법은 공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보내는 우편물, 문자, 이메일 같은 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꼭 대응하셔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기다리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요. 증거도 사라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최악의 경우 돈까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 드려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모르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세요. 지금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6번째, 모르면 당하고 알아야 막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했던 피해자분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정보를 몰랐던 분들이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상담 통계를 보면 금융사기 피해자 중 80% 이상이 사전 정보가 없었다고 답했어요. 사기 수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보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부끄럽다고 숨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한테 말씀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해요.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선의가 범죄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범죄자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셔야 해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어요. 첫째,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그 통장 사용을 바로 멈추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출금도 하지 마시고 이체도 하지 마시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일단 그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생활비가 그 통장에 있어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여러분이 그 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정말 불리해져요. 몰랐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쓴 거니까 변명이 안 통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면 다른 계좌를 쓰시라는 겁니다. 당장 급해서 그 돈 써야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며칠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재산 전체를 지키는 길이에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입금 확인되는 즉시 그 계좌, 카드는 지갑에서 꺼내서 따로 보관하세요. 앱에서도 그 계좌는 안 보이게 설정하시고요.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수로라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요. 질문 드려요. 지금도 그 통장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쓰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은행에 바로 중개 요청을 하세요. 개인 간 직접 반환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급하다고 해도 절대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추가 정보 드리면 은행에는 차고 송금 처리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차고 송금 건으로 중개 요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줘요. 거기서 송금인 정보 확인하고 정식 절차로 처리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알려준 정보만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전부 거짓일 수 있어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야 진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급할 때 인터넷 검색하다가 가짜 번호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 번호로만 연락하세요. 질문입니다. 은행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셋째, 사건 사실 확인을 꼭 남기세요. 이게 나중에 억울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런 것들 전부 캡처하고 저장하세요. 추가 정보를 드리면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식 사건 접수는 아니더라도 상담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나중에 조사받을 때 그때 이미 신고했었다는 게 증명되면 정말 유리해요. 주의하실 점은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증거도 사라져요. 문자는 자동 삭제될 수 있고 통화 기록도 일정 기간 지나면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저장하고 기록하셔야 해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전용 폴더 하나 만드세요. 금융사기 증거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 관련 자료 전부 모아두는 겁니다. 스크린샷, 녹음 파일, 사진, 뭐든지요.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두세요. 폰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질문 드립니다. 증거 남기는 습관 있으신가요?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도 이런 일 생기면 꼭 하셔야 해요. 넷째,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즉시 대응하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미루는 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추가 정보 드리면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시면 신청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본인 상황 설명하고 증빙자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풀립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은행도 찾아가고 금융감독원도 연락하고 필요하면 경찰서도 가야 합니다. 실천 방법 말씀드릴게요. 우선 본인 계좌 막힌 이유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사유 조회 요청하시면 알려줘요. 그 사유에 맞춰서 해명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고 송금 관련이면 은행 중개 요청 기록을 제출하고요. 질문입니다. 지금 묶여있는 통장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말이면 월요일 첫 업무 시간에 바로 연락하세요. 다섯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분한테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드리면 요즘 가족 단톡방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이 영상 링크 공유하시고 꼭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아요. 모르는 돈 들어오면 바로 은행 연락하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부끄러워서 숨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셨어도 가족한테 말씀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가족들이 도와주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랑 통장 확인하는 시간 가지세요. 서로 계좌에 이상한 거래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 생겨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드려요. 가족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 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하세요. 안 쓰는 계좌는 해지하시고 필요한 계좌만 유지하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 계좌가 많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어떤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상 거래가 있어도 못 알아챌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오래 안 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잊고 있던 통장인데 누군가 그걸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은행 방문해서 본인 명의 계좌 전체 조회하세요. 그리고 안 쓰는 건 해지하시고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보통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몇 개 계좌 가지고 계세요? 5개 이상이면 정리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일곱째, 의심스러운 연락은 무조건 끊으세요. 전화든 문자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끊고 공식 번호로 확인하세요. 추가 정보 알려드리면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정교해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다 사칭합니다. 목소리도 진짜 같고 말투도 그럴싸해요. 그래서 전화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공공기관은 그런 거 전화로 안 물어봅니다.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실천 방법 말씀드릴게요. 의심스러운 전화 받으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그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번거롭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여덟째, 정기적으로 신용정보 조회하세요. 본인 명의로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할 수 있어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본인 인증하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계좌 개설 내역, 대출 내역 같은 거 확인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명의 도용일 수 있거든요.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매년 생일 즈음에 신용정보 조회한다고 정해두세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잊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신용정보 조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 직접 송금하지 말고 은행을 통화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빨리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빨리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대응 방법은 이겁니다. 절대 직접 돌려주지 말고 공식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차고 송금 중개 요청하세요. 이게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귀찮으시더라도 이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잘못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계좌 전체가 동결됩니다. 한 통장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명의 모든 계좌가 막혀요.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카드 전부 사용 불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둘째,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하고 범죄 연루자로 의심받게 돼요. 억울해도 증명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죠. 셋째, 생활비가 차단됩니다. 마트 가서 장도 못 보고 병원비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져요. 며칠만 지속돼도 정말 큰 고통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아요. 통장은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둘째, 억울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될 일 자체가 없으니까 조사받을 일도 없고 계좌 막힐 일도 없어요. 셋째, 가족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 안 당하면 가족들도 안전한 거거든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같은 상황인데 대응 방법 하나 차이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것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출금도 이체도 절대 안 됩니다. 그 계좌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둘째,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고객센터 전화해서 차고 송금 중개 요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줄 거예요. 셋째, 이 내용을 가족과 공유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훨씬 안전해지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런 사건들 다루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정보만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 예고 드릴게요. 다음에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최신 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사칭, 경찰 사칭, 자녀 사칭 이런 수법들이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속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주변 가족, 친구, 지인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단톡방에 링크 보내시고 꼭 보라고 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피해 당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르는 돈 들어오면 직접 송금하지 마시고 무조건 은행 통해서 처리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계좌 막히신 분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재산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